지난 시간 우리는 가치주의 개념과 특징, 내재가치 계산법 등 가치 투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 이어 가치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 실제 기업을 사례로 들어 내재가치를 계산하고 투자 의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시에 가치주를 발굴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살펴볼게요. 아직 지난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5강 가치투자 기본편 워런 버핏을 꿈꾸며를 먼저 시청해 보세요. 이번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먼저 가치주 정의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치주는 현재 주가가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주가와 내재가치입니다. 주가는 내가 지불해야 할 돈이라고 했고요. 그 돈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 내재가치입니다. 단 저는 내재가치란 말이 처음에 분명히 헷갈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만의 해석을 드렸었죠. 바로 내가 느끼는 주식의 제대로 된 가치, 다시 한 번 더, 내가 느끼는 주식의 제대로 된 가치, 내재가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 주가와 내재가치에 대해 고민하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시장에서 주어진 값이니 고민할 필요가 없겠어요. 결국 우리가 고민하고 집중해 계산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느끼는 주식의 제대로 된 가치, 내재가치입니다. 내재가치는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현금흐름 할인법, PER, PBR 비교법, 청산가치 평가법입니다. 여기서 저는 지난 시간에 현금흐름 할인법과 청산가치 평가법을 섞은 RIM이란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종목 PER과 업종 PER을 비교하는 상대평가 비교법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자고 했어요. 이 방법대로 오늘 내재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금흐름 할인법 이용해 볼게요. 현금흐름 할인법은 세 가지를 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바로 기간, 성장률, 할인율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예상 현금흐름, 즉 현금흐름을 어디서 얻어서 데이터를 정리할 거냐 이겁니다. 현금흐름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필요에 따라서는 재무상태표까지 봐야 하는데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세 개의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는 네이버 페이증권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넘버원 기업이죠. 삼성그룹에 제일기획이 속해 있고요. 우리나라 1등 광고 대행사입니다. 네이버 페이증권에서 제일기획을 종목 검색창에 입력해 보면 관련 정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중 아래 세부 메뉴에서 종목 분석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재무 분석을 선택하면 아래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고민해 볼게요. 우리가 배운 현금흐름 할인법은 분명 이름에서 현금 흐름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보고서 중에 무엇을 사용하면 될까요? 바로 현금 흐름표에서 현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금 흐름표 선택해 볼게요. 현금 흐름표를 선택한 후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확대해서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5년 동안 제일기획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증가한 금액을 정리했어요. 또 아래는 증가율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데이터를 쓸 겁니다. 현금흐름 할인법을 이용해 내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래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 기간과 성장률을 구해야 하는 건데요. 이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을 설정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7년, 5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0년이니까 10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성장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 성장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전제를 세워야 해요. 광고 사업 또는 제일기획이 앞으로 얼만큼 성장할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긴 해요. 그러나 지금 연습 단계니까 제가 정리해 놓은 이 증가율이 앞으로도 반복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기존 5년 동안의 증가율을 이용해 향후 10년인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즉 2025년도에는 기존보다 현금이 좀 줄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655억이 되고요. 그 다음 2026년에는 현금이 36.2% 증가한 이 증가율을 이용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2318억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증감률을 향후 10년 동안 똑같이 반복한다고 이렇게 가정해서 현금 흐름을 쭉 계산한 거예요. 자, 이제 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뭘 쓴다고 했죠? 바로 할인율을 쓴다고 했어요. 우리 할인율 역시 성장률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에 전제를 세우고요. 그리고 할인율을 계산합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고 치열한 고민 그리고 전제를 세우고 할인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하진 않을게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 따른 위험 리스크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인 예금 이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서 한번 해보면 인플레이션 2.5%, 그 다음에 예금 이자 2.5%, 주식 투자를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의 대가인 5%, 요거를 다 더해서 할인율을 해볼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2.5, 예금 이자 2.5, 투자 위험의 대가 5% 이렇게 더하면 10%가 되고 이 10%를 할인율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금 흐름 할인법 공식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이 분자에다가 CFT라는 게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넣은 다음에 1 플러스 R, R이 할인율이거든요. 우리는 할인율을 10%라고 계산을 했잖아요. 이 10%를 넣으면 되고요. T는 연차를 넣으면 돼요. 2025년도가 1년차, 2026년도가 2년차 이렇잖아요. 그러면 2025년 1년차는 T에다가 1을 넣으면 되고요. 2026년은 2를 넣으면 됩니다. 자, 2025를 예로 들면 2025년의 CFT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655고요. 밑에 1 플러스 할인율 0.1은 고정에다가 거듭 제곱인 T에다가는 1년 차이니까 1을 넣으면 돼요. 자, 한 번 더 해보면 2026년은 2년 차잖아요. 그럼 T는 2입니다. 자, CF에다가는 현금 흐름 넣고 2318이 되겠죠. 2318억을 넣은 다음에 1 플러스 0.1 할인율 넣은 다음에 이제는 2년 차잖아요. T에다가 2년을 넣으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향후 10년 동안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모두 환산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현재 가치를 모두 더하면 현금 흐름으로 계산한 제일기획의 내재 가치 7,523억 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은 아니죠. 우리는 제일기획에 투자하면 회사가 벌어들일 미래 현금 아까 계산한 7,500억 정도와 더불어서 회사 자산 중 남에게 빌린 돈 부채를 뺀 나머지는 내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본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024년 기준 제일기획이 가진 자산은 3조 3,065억 원입니다. 이 중 남에게 빌린 부채를 갚고 나면 나머지 1조 4,740억 원은 주식 투자자 거예요. 즉 주주의 몫입니다. 아까 계산한 미래 현금 흐름에다가 내가 가지는 자본을 더해서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녀 이익 모델 림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녀 이익 모델 한 번 더 보시면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 현금 흐름을 DCF로 구한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자산, 청산가치평가법으로 하는 건데 자산에서 남의 돈 갚고 나머지 남는 돈, 자본이 내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 자녀 이익 모델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일기획이 향후 10년 동안 7,523억 원을 벌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우리 청산가치평가법에 의해서 1조 4,740억 원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러니까 합쳐봤더니 2조 2,263억 원이 내재 가치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8월 18일 제일기획의 시가총액은 2조 2,617억 원이었어요. 즉 제일기획은 현재 회사의 가격이 2조 2,617억 원에 거래되고 있고 아까 내재 가치를 계산해봤더니 2조 2,263억 원입니다. 이 말은 주가와 내재 가치가 비슷하잖아요. 현재 제일기획은 주식시장에서 제값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안전마진 구해보면 이 안전마진은 주가와 내재 가치의 차이인데 마이너스 1.5%입니다. 즉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값에 거래되고 있다, 안전마진은 없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마진이 없다라는 것은 이 제일기획을 사는 것 자체가 안전한 투자,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제일기획의 내재 가치를 조금 더 쉽게 한 주당 가격인 주가로 바꿔볼게요. 네이버 페이 증권 제일기획을 검색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기본 정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중 상장 주식 수라는 게 나타나 있고요. 이 지금 상장 주식 수를 보니까 1억 1,541만 2,250주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내재 가치가 2조 2,263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상장 주식 수 요거를 나눠보면 적정 주가가 19,352원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18일 기준 제일기획의 주가가 19,740원입니다. 즉 적정 주가와 주가가 비슷하죠. 그래서 현재 제일기획을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치평가법으로 제일기획 주가를 평가해 볼게요. 네이버 페이 증권에서 제일기획 요거 검색한 후에 밑에 종목 분석 요 부분 선택하면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PER과 업종 PER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일 기준 제일기획 PER은 11배이고요. 업종 PER은 13배입니다. 즉 제일기획은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듯 상대가치평가법은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제일기획 내재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현재 주가와 내재가치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투자 매력이 크지 않거든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기획의 내재가치를 계산하고 상대가치평가법으로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살펴봤는데요. 제일기획이 제값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물론 성장률과 할인율을 간단히 계산하다 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죠. 이에 제일기획에 대해 더 조사하고 성장률과 할인율을 더 정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내재가치 계산은 이런 투자자의 실력에 따라 값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한편으론 너무 정확한 내재가치 계산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 결국 내재가치 계산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는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내재가치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에 세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틀려도 내재가치를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틀리는데 왜 계산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설령 틀리더라도 내재가치를 계산해서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준에 따라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미래를 맞추기 위해 내재가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대비를 하기 위해 내재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일기예보가 맞지 않는다고 막 욕하잖아요. 근데 일기예보가 없으면 어떡해요? 내일 온도가 대충 몇 도인지, 비가 오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른다며 내일에 대한 대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재가치 또한 그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내재가치는 틀릴 수 있다. 틀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성장률과 할인율 분석한 후 계산하잖아요. 근데 분명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즉 성장률과 할인율을 계산할 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전제하에 가장 안정적인 전망과 계산을 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까지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 투자 매력이 아직까지 있다고? 이렇게 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틀려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때문에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내가 분석하고 예상한 현금 흐름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안전마진은 돈을 잃을 확률을 크게 낮춰주기 때문이죠. 또 주식시장에 살아남아 결국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안전마진입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주를 찾는 방법과 구분법, 가치 투자를 위한 내재가치 계산법과 안전마진의 개념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 틀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 틀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주식 투자라는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과는 성격이 조금은 다른 테마주를 살펴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 볼 건데요.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인사이드뱅크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질문도 해주시고 또 여러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